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금요일인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근데 언제 이렇게 또 이렇게 데뷔를 하셨어 그래? 라디오 헤드님이 더마카 AI 맞네 라고 해주셨는데 네, AI가 녹음했고요. AI? 네. 아니 어쨌든 진실 방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실 방송을. 신비주의니까요.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좀 놀라신 분들 계실 텐데 시선 집중이 다음 달이면 이제 25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연을 가지신 분들 또 특별히 대한민국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분들을 저희가 좀 찾고 있거든요. 네네.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은밀하게 연락을 드릴 테니까 사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종종 뭐 사연이나 댓글에서 보면은 옛날부터 그러니까 들어왔다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분들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JB 꼬꼬마 시절부터 들었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꼬꼬마 네. 돌아가고 싶네요 그때로. 네, 뭐 소정의 선물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하림님 금요일이네요. 출근길이 다 즐겁습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도라하루방님은 금요일 아침 안개가 자욱합니다. 출근길 조심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고 7910님은 아니 미국에서 3,500억 달러 현금으로 달라는 건 거의 갈치 수준 아닙니까? 동맹국이 위기에 빠져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심보인 건가요? 라고 좀 화가 난 댓글 올려주셨는데 오늘은 이 뉴스부터 좀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서는 5,500억 달러, 한국에서는 3,500억 달러를 받는다. 이건 선불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불. 이 두 글자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선불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일단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의 전제 조건임을 강조한 것 아니냐. 이거 안 주면 우리 관세 안 내려준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 선불이 캐시를 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문제가 더 이제 심각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걸 가지고 미국과 우리가 지금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는데요. 참 여기에다가 설상가상, 첩첩산중, 점입가경 관련된 뉴스가 하나가 더 나왔는데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3,500억 달러 갖고는 안 되겠고 일본의 5,500억 달러에 가깝게 좀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칼만 안 들었는데요. 평가는 안 하겠습니다. 평가는 상식과 논리에 기초해서 하는 건데 날강도지세에 상도위를 대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기 때문에 평가는 안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보 떴을 때 속보 떴을 때 선불을 선물로 잘못 받잖아요. 뭐 미국 입장에서 선물이겠죠. 뭐. 네, 뭐 여튼 많은 분들이 지금 좀 화가 나셨는데요.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또 여기에도 주목을 하겠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 장관을 만나기도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말이 나온 거기 때문에 뭐 좀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기미는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온 이야기는 뭡니까? 자, 필요 조건은 무제한 통화 사업이고 충분 조건은 대출 보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함으로써 미국 정부에게 다시 우회적으로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은데 근데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좀 교착 국면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특검발 소식 또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한 통일교 신도 규모를 3,500명으로 특정을 했다고 합니다. 3,100여 명이 전당대회를 앞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 사이에 입당을 했고 400여 명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에서 4월 사이에 입당을 한 것으로 이렇게 특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붙는 건 뭐겠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그럼 당원으로 가입을 했느냐? 자발적 의사이냐? 아니면 사실상 강제적으로 입당을 한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정당법 위반 여부가 달라진다. 이 얘기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수사가 한 발 더 나간 것 같고요. 김건희 씨 관련 내용, 이완 화백 그림 기억하시죠? 네. 자, 김건희 특검이 21g이라고 하는 업체의 대표가 김건희 씨가 좋아할 그림으로 이완 화백 그림을 추천했다라는 진술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김상민 전 검사가 사업가 강모 씨에게 김건희 씨 취향을 알아봐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을 했고 이에 강 씨가 21g 김태형 대표에게 김건희 씨 취향을 물어봤는데 그리고 나서
김 대표가 마크 로스코를 좋아하시니 이완 그림도 좋아하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그림을 추천을 했다는 겁니다. 참고로 김건희 씨는 마크 로스코 전시회를 열기도 했었고요. 종묘 차담회 기억하시죠? 하죠. 네, 여기에 이완 화백의 자녀들을 만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뭡니까? 이완 화백 그림이 최종 종착지가 어디였느냐? 김건희 오빠가 아니라 김건희 씨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네, 깨알같이 그녀의 취향을 잘 아는 자들이 추천을 했다. 이게 좀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특검발 뉴스 또 다른 것도 있죠.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김장환 목사 관련 소식인데요. 최상병 특검이 2023년 8월경에 김장환 목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직접 만난 정황을 포착을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라는 2023년 7월 31일을 전후로 김장환 목사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주요 공직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도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김장환 목사가 임성근 구명 로비에 관련된 것이 아닌가, 특검은 좀 이 점을 주목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김장환 목사의 측근으로 김장환 목사 통화 내역 공개 등을 문제 삼아서 특검팀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 고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한기봉 전 극동방송 사장인데요. 이 사람의 행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검팀이 한 전 사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자동통화 녹음 기능으로 19,000여 개의 녹음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을 했는데 최상병 사건이 발생한 2023년 7월 19일부터 지난해 8월 30일까지의 기록은 1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주목할 점, 한 전 사장과 임성근 전 사단장이 주고받은 메시지는 자동 삭제되도록 설정돼 있었다고 합니다. 특검이 의심하는 것처럼 김장환 목사가 임성근 구명 로비에 관련돼 있다면 그 중간 다리가 바로 이 한 전 사장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네, 여기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또 김장환 목사는 뭐 자신의 통화 내역이 이렇게 알려진 거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현하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특검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었는데 신원섭파님이 김장환 목사가 중간에서 큰 역할을 한 듯 보이는데 목사님 떳떳하면 수사 받으세요. 이런 의견 관건은 이제 보내주셨네요.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전환이 되느냐 마느냐가 되는 거죠. 피의자로 전환이 된다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네. 또 다른 특검 소식도 있죠.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통화 내역을 들여다본 결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한상대 전 총장은 검찰 동우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지난해 12월 6일 이 한상대 전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한 적이 있었고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12월 10일, 12일, 15일에도 여러 차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그런 사이였습니다. 자, 이 사실에서 추정해 볼 수 있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계엄 선포에서 탄핵이 이르기까지 이른바 검찰 라인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관련 소식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떤 거죠? 박성재 전 장관이 12월 3일 밤에 11시 30분쯤부터 30여 분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주재를 했었는데요. 이 회의를 주재한 직후에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김주현 전 수석도 검찰 라인입니다. 범위를 넓히면 12월 4일 저녁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삼청동 안가에서 네 사람이 만났습니다. 김주현 민정수석, 이상민 행안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모두 검찰 라인입니다. 바로 12.3 내란 직후에 검찰 라인이 호떡집 사장님처럼 불난 호떡집 사장님처럼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회복가 성장님도 한상대 전 총장 이름 듣자마자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또 검찰. 그러니까요. 이분들은 뭘 했을까요? 그걸 밝혀내야 되는 거죠. 내란 특검이. 지금 사실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도 아직은 지금 나오는 게 없습니다. 무슨 뭐 해 넘어가기 전에 한번 보자 해서 밥 먹었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주장인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그게 아니고 이것이었다라고 지금 특검이 수사 결과를 아직은 내놓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엽기토끼님도 와, 다 검찰 출신이자 법조인들이죠라고 법을 잘 아는 자들임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가 밝혀질지 계속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걸까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입니다. 네, 재판의 독립을 5번인가 말했다는 기사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짚을 점은요? 재판권이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는 말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권자 국민과 선출 권력, 임명 권력을 나눠서 얘기한 걸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법관의 신분 보장과 독립된 재판을 강조한 건 전담재판부 요구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 자체 그냥 원론적인 측면도 있다고 하고 넘어가겠는데 요건 좀 얘기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거죠? 좀 더 들어보시죠.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 국민은 비로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고 이러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야말로 사법부 존립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자, 되물어 봅시다.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으려 한 12.3 내란에 대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해왔습니까? 헌법을 유린한 12.3 내란에 대해서 사법부가 헌법적 책무감을 갖고 입장을 낸 적이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 다수의 국민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지금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과 공방의 핵심 문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교과서 내용처럼 얘기한 게 실제 현실에서 뒤집혀졌다라는 그 평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걸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많은 촌철님들이 내란의 밤 그때 대법원의 입장은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셨고요. 김창면님, 내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은 없나요? 라고 또 물어주셨네요. 법원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이 지기현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이 감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이달 말에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법원 감사위원회를 열어서 감사 결과의 공정성 등을 심의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 드디어요? 네. 이제야가 되는 그 표현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자, 이 그 감사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6명이 외부 위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일정표대로라고 한다면 다음 달 초, 빠르면 다음 달 초에 감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봐야 되는데, 당연히 감사 결과의 내용이 뭐냐에 사람들이 주목을 하겠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 시점에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논란은 거세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면 그랬습니까? 수긍하고 넘어갈 국민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점이 제기가 되는 거고요.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내리면 지기현 부장판사의 거취 문제는 바로 또 따라붙겠죠. 따라붙게 되는 것이고, 이래도 논란이 되고 저래도 논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점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그러면 논란 뒤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11월 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추석인데요? 추석이요? 자, 지기현 부장판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12월까지 심리를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는 언제입니까? 1월 초입니다. 자, 그러면 논란이 거세져 가지고 지기현 부장판사를 배제해야 된다고 쳐요. 그럼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건데?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는 것도 오케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제가 11월 초라고 했는데 10월 초가 되는 거죠. 10월 초. 그러니까요. 착각을 했고요. 10월 초가 되는 건데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미우나 고나 그냥 직위원으로 가야 됩니다라는 이런 식으로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시점을 제가 주목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요. 정말로 감사를 너무나 정밀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야 끝난 건지 아니면 돌아가는 상황을 계속 보면서 그 호두알 굴리듯이 손바닥에서 굴리다가 이제 지금 감사위원회 여는 건지 이것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기현 판사의 룸사롱 접대 의혹이 언제 처음 제기됐느냐 아마 5월에 제기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끌 일이었냐 또 이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일단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검찰청을 공수청과 중수청으로 바꾸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들어가서 아마도 이거는 오늘 오후에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 전에 당정대가 회의를 갖고 중요한 결정을 하나 내렸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재편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 백조하는 것으로 얘기를 모았는데 한정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그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특히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서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네, 6개월 불안정한 상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마 이걸 겁니다. 금융당국 개편 관련 법률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협조를 하지 않으면 정무회에서 이걸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뭡니까?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문제는 패스트트랙에 태우더라도 이게 패스트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슬로우죠. 그러니까요. 거기에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걸 지금 한정혜 정책위 의장은 6개월로 지금 이야기를 한 건데 자, 다른 것도 아니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면 이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정부를 이렇게 이끌어 가겠다,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패스트가 안 돼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판단을 좀 내린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상황이 어찌해서 여기까지 흘러왔는가 이걸 좀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됐다가 파기되는 과정을 다시 복귀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때 3대 특검법 개정안이니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문제니 이거와 함께 바로 금융체제 개편 관련 법률안의 정무위 처리에도 협조한다. 이 내용도 합의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어찌어찌해서 파기가 되어버리고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협조를 안 하는 모두가 장착이 됐고 그래서 결국은 여기까지 왔다. 이 점을 일단 먼저 복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이 결과 울상짓는 곳이 한 곳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디냐? 현재의 기획재정부입니다. 왜냐하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내서 기획예산처를 신설을 하고 그래서 기재부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던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서 기재부에 줘서 재정경제부로 바꾸는 방안이었거든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금융정책 기능을 이제 떼서 현재의 기재부에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재부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갖고 있던 권한은 빠지고 새로운 권한은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기재부는 의문의 일패를 당하게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어찌합니까 님이 참 복잡한 세상입니다. 라고 올려주셨네요. 네, 복잡한 거 정리하느라고 저도 힘들었습니다.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